제가 이게 시작하기 전에 형살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형살. 틀에다가 칼을 이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그 오른쪽에 이렇게 내려본 것도 칼날을 이렇게 딱 예, 맞습니다. 이 형태를 이 칼, 이거는 이게 들어가는 모양, 문양을 나타내고 형살. 근데 형충파열계. 이게 책에 다 있는데,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게 뭐 책에 딱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기면 와 그거 뭐 비법 안 선생님은 뭐 비법이 들었는데 비법 없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책에 있는 거 있어요. 형이 난 원리가 있어요. 이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고전에서 내려오는 이 전통적인 정통이 아니고 정통해도 됩니다. 그 이론이 하나 있고 론입니다. 론 학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몇백 년 전에 나중에 내려온 후대에 내려온 후대에 내려온 이론은 뭐냐면 형살이 난 원리가 후대에 내려온 이론은 뭐냐면 방과 회, 합,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합이 삼합 이 겹쳐서 태왕해졌다, 지나쳤다. 이거 태왕해졌다, 지나쳤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인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사오미 방미죠. 그러면 이제 인호술 사오미 화방국과 인호술 삼합국이 만나가지고 불이 태왕했어요. 그래서 인사형이고 오자형이고 술미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신자진 이렇게 있어요. 신자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수와 목은 상생해서 나왔어요. 상생해서 나왔습니다. 묘진 상생원리에서 나왔습니다. 수와 목은 수생목, 인신형이고 자묘형이고 진진자형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이론적 근거가 빈약해요. 우리가 문헌을 읽다 보면은 1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10이라는 숫자는 거의 부정적이에요. 이거 모르면은 번역해놓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10이라는 게 나오면 이제 하도에서는 완성수 아주 좋게 이야기하는데, 명의서적에서 10이라는 숫자 나오면 거의 대부분 공망을 이야기합니다. 천중사. 천중 같은 말입니다. 10이라는 거하고 공망하고 천중하고 같은 말입니다. 형도 이게 고전에서 내려오는 형의 원리는 있잖아요. 진진자형인가 자형은 아니야. 서라고도 뭐 임철총과 서라군가 그런 사람들도 고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형은 형으로 보지만 인신이 형인가? 형 아니겠지. 삼행통의 연애작형에서도 인신이 형입니까? 물어보니까 마민영이가 서승인가? 마민영이 됐던 것처럼 인신은 형이 아니고 충이다 이렇게 형 작용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후대에 내려온 이론을 보면 이거 형이잖아요. 형 아니에요. 형은 뭐냐면은 십수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자묘형, 축술형,
10번째 술미형, 인사형, 그 다음에 사신형, 이거밖에 없어. 이게 최초로 탄생한 형의 원리가 나온 거예요. 자, 묘에서 자까지 몇 개일까요? 10칸입니다. 세보세요. 네. 예. 이게 10칸 나옵니까? 9칸 나옵니까? 그걸 빼면은 그걸 포함하면 10칸이고 예. 그걸 빼면 9칸이네요. 우리 그거이 서양에서는 1일에서 3일까지라면은 1, 2, 3 이틀이에요. 서양에서는 이게 1일부터 3일까지라면은 내 자신을 안 쳐. 이틀이거든. 동양에서는 자기 자신을 칩니다. 예. 태어난 나이도 이렇게 보죠. 예. 동양에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를 치거든. 3일장, 사람이 돌아가시고 3일장이잖아요. 1일날 돌아가시면 3일까지 돼요. 이게 3일장이에요. 서양 사고방식에서 볼 때는 2일장이지. 동양에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 칩니다. 그래서 묘부터 자까지 묘, 진사. 이거 그 다음에 축술도 있잖아요. 10개예요. 전부 10개입니다. 그러네. 예. 술미도 10개입니다. 그럼 충미는 10개가 안 돼. 충미는 형살이 아니야. 충입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이것이 이론으로 끝나는가? 실제로 사주에서 충미가 있다고, 축술미가 있다고, 충미를 갖다가 형으로 볼 건가? 충으로 볼 건가? 실제로 임상할 때, 상담할 때, 사주 볼 때, 통근할 때 충미를 형으로 놓고 보면은 안 돼, 안 맞아. 충으로 놓고 보면 그대로 적용이 돼요. 형살이 더 큽니까? 충살이 더 큽니까? 형살과 그 다음에 이 충, 옛날에는 충을 이렇게 썼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와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괜찮지? 이걸 충을 갖다가요, 삼수변 해도 됩니다. 삼수변 하면 안 된다 이러는데 해도 돼요. 이게 충이. 자, 이게 사람들한테 전문 역술인들한테도 있잖아요. 이 명리를 가르치는 선생들한테 물어봐도요. 충살이 더 큽니까? 형살이 더 큽니까? 이러면은 10명 중에 7, 8명은 충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상은 9명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모든 문헌에는 충보다 형이 더 크다 이렇게 형충파해라고 했어요. 모든 문헌에 그렇게 돼 있어. 형이 더 크게 작용한다. 충형 파해 안 하고 왜 형충 파해 했을까요? 파해는 무시해도 된다. 형충이 운명에서 작용을 해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충이 더 크지. 사주를 판단할 때 있잖아요. 사주를 판단할 때는 내 사주 안에서는 충이 형보다도 더 손상을 많이 입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학문이고 이론이지. 그럼 실제는 그 사람한테 나타나는 것은 뭘까요? 형이 훨씬 더 크게 작용돼요. 충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충은 형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람한테 나타나는 것은 형살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형충파예요. 형 중에서 이제 이게 가장 극랄한 형이 어떤 형이라고 그랬어요? 자묘형이 되었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는 건 많습니다. 인산신 사명, 자매형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축술미 사명, 자매형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명이 가장 크다 그랬어요. 충 중에서는 무슨 충이 제일 크다 그랬어요. 자충. 가장 극렬한 거, 가장 지랄 같은 거, 가장 나쁜 충, 극렬한 거, 위험한 충이 무슨 충이라고 해요. 그것도 전 추측은 가지만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충 중에서 무슨 충이 제일 극렬하다 그러죠. 자충. 진술충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네. 진술충이라고 그래요. 나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절천수에는 이런 말이 없어. 절천수에는 이런 말이 없어. 근데 옛날 문헌에는 뭐 좌우충, 인신충, 사해충 이렇게 아니야. 진술충이 빼야 진술충이 가장 지랄을 제 사주에 진술충이 들어와서 무슨 네. 개고생했었어요. 진술충이 가장 격렬하고.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물론 추측은 돼요. 이게 진과 술토에는 천을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개강만 임하거든. 개강이 누구예요?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을 갖다가 궁궐 문을 정문 입구를 갖다가 그냥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의 일부를 갖다가 파괴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거기 궁궐의 감옥에 갇혀있는데 그 감옥을 깨부수고 도망간 놈이 진과 술이에요. 그래서 대감만 존재하고 천을 기인이 임하지 않습니다. 천을 기인이 진과 술토를 잡으러 28수를 돌아다녀. 그거는 이제 이게 추측일 뿐이고, 근데 왜 진술충이 가장 극렬한 건 그건 좀 이유죠. 이게 술이 축을 향합니까? 축이 술을 향합니다. 상향은 맞아요. 서로 향하지. 술도 축을 향하고 축도 술을 향해요. 근데 이게 그 원리는 축이 술을 향합니다. 형은 무조건 하고 작용. 근데 형 살로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런 얘기 설명 안 해도 되죠. 한 3번 제가 설명드렸어요. 형 살로 인생에서 나타나는 거 살로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럼 조금만 이게 형이 살로 작용하면은 가장 인생에서 가장 나쁜 일이 뭘까요? 형과 그다음 뭐예요? 겁살과 망신살이에요. 이 망신살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삼재예요. 망신살이 그 사람 사주에서 작용한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삼재가 먹혀.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10명 중에 한 70~80%는 삼재 작용 안 해. 근데 삼재가 딱 먹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망신살의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망신살이 그 사람 사주에서 작용한다 그러면은 동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이 삼재가 먹힙니다. 그럼 이 선생님 사주에서는 겁살이나 망신살이 작용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합니다. 삼재가 그거는 이제 이 선생님 사주에서는 삼재가 먹힐 준비는 돼 있는데 그거 잘 안 먹혀요. 안 먹히면 삼재가 작용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만일에 그때 대운에서 무토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대운에서 무토가 온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나갔어요. 네. 그 무토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삼재가 조금 먹힐 거예요. 무토 대운에 삼재가 왔다. 그럼 조금 먹혀. 대운에서 무토가 와요. 그때 년에서 삼재가 연속으로 왔다. 그럼 조금 먹힙니다. 근데 그게 일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 사주 안에 구성 요소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복잡해요. 삼재마다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상. 그 다음에 미토가 술토를 물론 상형 서로 향하는 건 맞아요. 미토가 술토를 향하고 술토가 미토를 향합니다. 그런데 근본 원리는 술토가 미토를 향해요. 시세지형이거든요. 내 세력을 믿고 이 사람들이 시세지형을 갖다 한자를 갖다 읽을 때 지세지형 이렇게 읽는데 지세지형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글로 된 책을 봐도 지세지형 이렇게 한글로 적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읽을 때는 시자를 했어요. 만일에 뭐 이게 이 부동이라잖아요. 근데 불동이라면 안 되지. 이 유수부쟁선이라고. 근데 아니 불자인데 유수불쟁선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이게 이 시세지형 이거는 내 세력을 믿고 내 세력을 믿고 이 술토 지나간 기운입니다. 축다면 뭐예요? 신유술 해자축이거든. 이거는 지금 수가 왕한 계절이에요. 그러면 내 지나간 계절 금이거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이잖아요. 가을 전에 뭐예요? 여름이지. 여름. 이것을 갖다가 형하는데 이 내가 이 지나온 거 등에 없는 거 해자 수 이 기억 안 납니다. 3번 했는데 까마득합니다. 해자 수를 가지고 세력을 믿고 근데 이제 이게 이 문헌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무언지형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은 이거를 어떤 사이트에는 시세지형이라고 그러고 이걸 어떤 사이트에는 무언지형이라고 해요. 책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고서도 마찬가지. 고서도 어떤 책에는 시세지형, 어떤 책은 무언지형 막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제 무언지형이라고 은혜를 모르는 병이다. 또 어떤 책에는 이거를 갖다가 시세지형이라고. 근데 저는 어느 이론을 따르냐면 앞에 이론 이걸 따라요. 이거 안 따라. 이거는 걔네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해볼게요.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이거는 이제 이게 보수에 보면은 한 책에도 앞부분에는 이렇게 뒷부분 이렇게 하는 한 사람이 썼는데도 그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만만한 놈 한 놈만 패. 이게 술 중에서 제가 뭐가 제일 약할까요? 제일 약한 놈을 패. 뭘 팰까요? 술에 지장을 숨어 있는 거야? 예. 술신정무. 정? 정화가 제일 약하지. 고지, 묘지. 금은 강하죠. 금이 강한 계절이네요. 무토는 복이니까 이제 못 패고. 술 중에서 제일 약한 놈 뭘 팰까요? 술 중 정화를 패. 뭐가? 축중 개수가. 축중 개수가 술중의 정화를 갖다가 패요. 그러면 이제 이게 형살이 작용하거든. 이거 형은요, 이 살로서 작용하려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한 칸만 떨어져도 안 돼요. 축술 및 사명, 3개 다 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인사신 사명 3개가 다 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3개 다 있으면 형이 더 강해지고 이거 하지 말고. 그냥 형 살로서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면 돼요. 축중의 개수가 술중의 정화를 갖다가 꺼야 돼요.
꺼야 돼. 그러면은 꺼지면은 이 중에서 최고 대빵이 이거 1등이에요. 이거 두 개는 2등이에요. 작용이 똑같습니다. 이게 말에 얼매면 안 돼요. 망신살이니까 망신당한다. 겁살이니까 뺏긴다. 이거 말에 얼매면 안 돼요. 작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겁살, 망신살, 형살 동생이죠. 형살이 최고 없어요. 신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이 적정순과 거기 보면은 겁살과 만신살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호대살은 없어요. 백호대살은 잠이 들어서 온 거예요. 명리이론 아니에요. 과거 문헌에는 백호대살 없어요. 백호살 대살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있으면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이게 작용을 한다고 했을 때 형이 살로서 작용하고 겁살이나 망신살이 동행한다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작용을 하는데 어떤 작용을 할까요? 재앙을 줘요. 재앙을 주는데 그 사업하는 사람을 갖다가 거지로 만들었다. 그러면 재앙일까요? 아닐까요? 사업하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이게 이 거지가 됐어요. 이제 일가족이 옥탑방에 살아. 그럼 이거 재앙일까요? 아닐까요? 재앙 아닙니다. 좀 신기한데. 하여튼 재앙 아닙니다. 재앙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뭐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뭐 정치인들 중에 감옥 간 사람들 많죠. 만일에 감옥을 갔다가 한 3달 갔다 왔다. 이거 재앙일까요? 아닐까요?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게 사업을 하다가 가정이 박살이 났다. 마누라도 도망가고 마누라가 애들 데리고 도망갔어요. 사업 부도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이게 맨날 그냥 이제 폐인이 됐어. 폐인이라기보다 그냥 이제 거지가 됐어요. 이거 재앙일까요, 아닐까요? 재앙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앙이 뭐냐면 혁명이 올라야 돼요. 혁명이 무슨 말일까요? 요즘으로 치면은 법적인 문제예요. 관제지. 관으로부터의 제한. 문헌에 보면 이게 저 혁명이 뭔지 몰라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게 작용하면은 혁명에 오른다. 오른단가? 하여튼 혁명에 뭐 들어간단가 뭐 하여튼 혁명에 오른단가 하여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혁명이 맨 처음에 난 뭔지 몰랐어. 혁명이 뭐냐면 그냥 지금으로 치면 감옥 가거나 전과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민사에 걸리든지. 민사는 전과자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민사는 전과자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 사람한테 그냥 뭐 만일에 부부가 이혼하는데 손사가 걸렸어. 민사 뭐 재산 문제로 민사가 걸렸어요. 그거는 전과자 아닙니다. 그런데 민사도요. 지금으로 그 옛날 방식으로 보면은 그건 혁명이에요. 재앙이에요. 법적인 송사에 걸렸다, 졌다, 뭐 벌금 전과자가 됐다. 그러면 그거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3대 재앙이 옵니다. 3대 재앙. 그 다음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 예쁠 때 죽는 거. 세 번째가 뭘까요? 숙질이 뭘까요? 장이.
육체적 장애인이든 정신적 정신장애인이 되든 육체적 근데 정신장애는 이거는 조금 좀 아니에요. 정신장애도 좀 분류가 있는데 정신장애는 그냥 해야 정신장애인들 중에 숙질 육체적으로 장애. 근데 이제 이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장애이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장애이다. 그런 그는 이 장애 이 세 가지가 옵니다. 그럼 회사가 보도하는 이거는요 재앙으로 안 봤어. 근데 지금 현대 개념에서는 재앙이잖아요. 근데 재앙으로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 적용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만일에 부도가 났는데 이거 세 개 중에서 하나가 걸려야 됩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근데 이게 가정도 깨지고 여기까지는 재앙이 아니거든. 가정도 깨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폐인이 돼가지고 맨날 숨었다가 이게 간암이 걸려서 그러면은 재앙이 간암이 걸려야 돼. 그러면은 재앙이 돼. 그래가지고 이게 부도가 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구속됐다 감옥 갔다 그건 재앙이야. 그냥 부도만 났다 이거는 재앙 아니야. 이게 작용하면은 반드시 이게 나타나요. 근데 이게 이 한글로 된 책들 보면은 이제 이게 형살이 있을 때 형살이 그거 사주가 좋고 형살이 좋게 작용하면은 뭐 판검사 검사 경찰 하여튼 뭐 그런 거 한다 그러는 뭐 국가정보원 뭐 감사원 뭐 이런 거 한다 이렇게 웃기는 소리 같은 거. 국가정보원 원장도 요 감옥 갑니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도 감옥 갑니다. 웃기는 소리라고. 그건 어떤 문헌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아무리 사주가 이건요, 사주가 좋든 나쁘든 그거는 무조건 이 재앙이야. 그러니까 기에 걸면 돌리기 시작하면 기에 걸면 기거리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거리가 되고 그거 번개가 치면은 천둥이 울리듯이 명확하게 한다 이거. 이게 천둥인가 망설이면 그 천둥 아니에요. 번개가 치면은 천둥이 울리듯이 명확하게 한다. 명확해야 돼요. 이게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축술 형살이 작용하면 축중 개수가 술중 정화를 꺼야 되잖아요. 꺼져야 재앙인데 만약 술중 정화가 안 꺼졌다. 안 꺼졌다. 안 꺼지면은 어떨까요? 그냥 형만 작용해요. 살로서 작용 안 해. 형만 작용해요. 그러면은 내 사주에서 축중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을 때 축중 개수가 술중 정화를 끄는지 안 끄는지 판단 기준이 뭘까요? 뭐 용신 어떻고 저쩌고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격국이 어떻고 이런 아무 신강신약이 어떻고 아무 필요 없어요. 한난 조가 필요 뭐 어떻고 저기 아무 필요 없어요. 내 사주에 수가 왕하고 정화가 화가 약하면 돼. 꺼져야 돼요. 근데 정화가 꺼질 똥 말똥 안 꺼졌다. 꺼질 똥 말똥 안 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운에서 수험이 오면은 그거요. 그때. 근데 내 사주 안에서 정화가 꺼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물론 화토운에는 형살이 좀 매나겠지. 화토운에는. 그럼 화토운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감옥이 자기 집이든지 한 달 살고 나왔는데 한 두세 달, 한 서너 달 있다가 또 한 두 달 살러 가고 감옥 들러 1년에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들러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과 19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과 19범이 현실적으로 없을 것 같은데 있을 수도 있어. 있겠다. 있을 수도 있겠다.
전과 19범이 그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있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이게 오늘 만일에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리고 내일 내가 강도짓을 해서 그리고 모레 내가 뭐 사기를 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며칠 있다가 잡혔어요. 그러면 사건은 세 개잖아요. 네. 근데 이걸 재판을 할 때는 묶어가지고 하나를 한다 그러대요. 그래야 효율적이겠죠. 당연하죠. 한 놈을 잡아서 보통 도둑질하는 놈이 강도질도 하고 사기질도 하니까. 네. 그럼 이걸 갖다가 묶어가지고 그냥 하나로 해가지고 하나로 가지고 뭐 징역 뭐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때린대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전과 3범일까요? 1범일까요? 1번. 3범으로 하면 안 될까요? 한 건이니까. 건수는 3개인데. 무슨 세계인데 세 개를 묶어서 하나로 예. 통합해서 그 하나의 범죄 쪽이 형량으로 예. 갖다 들어오니까 1번이죠. 1범일까요? 그러면 19번 나오기 힘들겠다. 10번까지는 하여튼 19번 있습니다. 있다고 쳐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내 사주 안에 아니면은 그냥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게 좋아요. 내 사주 안에 그냥 축술이 형인데 정 화가 내 사주에 너무 약해. 겨울에 태어나가지고 밤에 태어나서 축월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 화가 너무나 미약하고 이 수가 왕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장애인이 된다. 만일에 헬스하고 뭐 이게 뭐 몸짱이다. 이게 뭐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몸짱이다. 그거요. 그리고 사람이 착하다. 감옥도 안 가. 그거요. 어느 순간에 바로 그냥 한 방에 팍 가. 위험합니다. 그런데 또 천년 기인이 있으면 조금 좀 괜찮아요. 아니면은 하다 못해서 걸록이라도 있더니 양이는 안 돼요. 걸록이 있어요. 그래도 이걸 면하기 힘들어요. 천을 기인이 있으면은 이런 걸 또 막아줍니다. 천을 기인이 뜨면은 모든 신살이 다 숨는다 그랬어요.